여보세요. 야 이제 말할 때 되지 않았냐? 야 제대로 나랑 통화 한 번만 하자. 아 진짜. 아. 그날 밤 전화를 걸어온 남잔 누구였을까? 배달 되죠? 그러죠. 네, 됩니다. 그랬더니 뭐 드실 건가요? 그랬더니 저희 김치찌개 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031로 왔길래 의아하긴 했죠. 보통 요즘 그 가정집에서 전화 안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하지. 조금 의심쩍었지만 사장님은 배달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김치찌개 조리해서 이제 갖고 갔더니 막 오는 거예요. 나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으로만 누가 막 시켰나 봐요. 오니까 나 갔을 때 치킨집 하나 하고 피자집인가 뭐 하나 또 오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시킨 적이 없다 그러고 내가 이거 상황이 딱 보니까 이거 좀 누가 장난친 것 같구나. 그 음식값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폐기하고 뭐 그 음식 하나 갖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저보다는 그 집 그 사시는 분이 그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서 또 그런 게 이제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또 닦아야 거지. 그날 새벽에 확인된 것만 3건의 배달 테러. 다음 날 그 집 앞에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체 왜 배달 테러의 목표가 된 걸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평범해 보이는 신혼부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배달이 오는 건데 이제 한 5번까지도 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면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조금만 들려도 저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인가? 이러면서. 부부는 최근 배달 테러를 시작한 남자가 누군지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2018년도부터 여태까지 장난 전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킨 거 보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될 무렵부터 장난 전화로 괴롭히던 그 사람이 배달 테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처음 전화가 걸려온 건 2년 전. 042로 전화가 와가지고 스팸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안 받았어요. 처음에 무시를 했는데 다시 또 바로 와가지고 누가 여보세요? 이랬더니 콜레트콜 뭐 본인 확인하세요 하니까 돈이 나가니까 남편이 그냥 끄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 전화가. 그렇게 해서 저희 받은 것만 해도 예. 첫날 그렇게 왔어요. 100통?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매일 그랬어요. 반짬도 없는지 300통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지역번호 042.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정식 씨 부부와는 연고도 없는 대전에서 매일 밤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끝이 없어. 계속 1분 간격으로. 수신자 요금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와선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의문의 전화. 그 이후에는 결혼식 하고 나서는 이제 전화가 아예 안 왔어요. 뭐 안 와서 그냥 뭐 누가 장난쳤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이제 임신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또 전화가 오니까 이번엔 지역번호 032.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번호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1시간도 못 자고 나가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연락 온 건 언제예요? 여기 있다. 12월 21일. 바로 엊그저께도 연락이 온 거네요? 전화번호를 바꿔도 보고 수신 차단도 해봤지만 한 번 걸려오면 수백 통씩 이어지는 전화 폭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전화가 막 오더래요. 남편은 대출 신청한 적도 없는데. 여보세요? 네, 혹시 되실까요? 지금 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저 좀 네네. 고객님 맞으세요? 맞는데요. 그 번호로 지금 사칭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접수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 거고요. 벌써 2년째 장난 전화를 걸어오는 걸로도 모자라 남편 정식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경찰서만 1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뭐 피해본 거 있냐고 저보고. 아직까진 물리적인 피해를 본 게 없어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오늘
오늘도 정식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 출근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중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애기가 있으니까 자다가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문 따고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집요한 벨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가장 최근 걸려온 장난 전화는 저기 공중전화예요. 부부의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의 번호입니다. 공중전화에는 식별번호가 있어 전화를 걸어온 위치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맞네. 682-0244. 그날 밤 약 2시간 10분 동안 걸려온 장난 전화. 이날 사용된 7대의 공중전화는 모두 반경 2k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전화 인근의 CCTV들을 확인해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번 공중전화가 있는 방향에서 나타난 남자가 3번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남자는 7분 뒤 약 300m 떨어져 있는 4번 공중전화 부스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주변을 살피며 익숙한 듯 번호를 누르는 남자. 부부는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 열받고 소름 돋아요. 얼굴을 저렇게 가리니까 아예 모르겠네요. 진짜 저렇게 봐서는. CCTV 속 남자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편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아내 소영 씨. 한 번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래? 웃으면서. 거기서 이제 아 얘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목소리였고. 딱 한 번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는 남자가 콕 집어 남편의 이름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 정식 씨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이 남자. 대체 누굴까?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무작정 그를 기다리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여보세요? 전화 왔어요 지금. 아, 지금 왔어요? 전화가 걸려온 곳은 지난 전화 테러 당시 남자가 나타났던 장소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공중전화. 있어? 사람 있어? 여기 세울게요. 텅 빈 거리의 공중전화를 지키고 있는 남자. 지난 전화 폭탄 당시 CCTV로 확인한 남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아 계속 있어요? 아 그럼 받지 말고 차단해요? 또 전화 와요. 지금 또 전화 와요. 네, 끊어버려요. 차단 바로 차단이요? 들어가네. 보여?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태연하게 바로 옆 칸 부스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수화기를 드는 남자. 전화 온다. 얘기해. 정식 씨의 전화벨이 또 울립니다. 받고 그다음에 차단해. 그다음에 또 오지. 또 오잖아. 그럼 또 받아. 그럼 또 차단해. 두 번째 번호도 차단당한 남자는 미련 없이 자리를 뜹니다. 10분여를 거침없이 걸어가던 남자의 목적지는 어김없이 또 다른 공중전화 수화기였습니다. 밤이 늦은 시각, 남자 역시 피곤한 듯 목 운동까지 해가며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아 잠깐. 삼성동이에요. 아 이렇네. 오늘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의 이유가 정식 씨 부부는 정말 몹시 궁금합니다. 아 진짜. 야 제대로 나랑 통화 한 번만 하자. 아 진짜 답답해서 그래.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한테 뭐가 쌓였는지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뭐 때문에 나한테 계속 이렇게 전화와서 나한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유를 물어보는 정식 씨의 목소리에 남자는 마치 신이 난 듯 몸을 흔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9시 18분에 시작된 남자의 전화는 8개의 공중전화 부스를 옮겨가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화면. 이날만 150통의 전화를 걸면서도 단 한마디의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남자. 안녕하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공중전화에서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예 잘못 봤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본인 맞으시지 않으세요? 비슷하긴 한데 혹시 그 씨라고 아세요? 알긴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아세요? 정찬인 것 같은데? 정찬인 것 같은데 씨한테 전화를 좀 걸으신 건 맞죠, 사실 공중전화로. 걔 번호를 모르는 거 지금 근데 제가 전화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봤거든요. 얼굴도 마주치고 그랬어요. 왜 근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해도 저한테 잘못 묻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걔는 더 심한 짓도 했는데 아무리 하면 어쨌든 간에 난 피해자인데 왜 저를 추궁하죠? 피해자는 정식 씨가 아니라 자신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반이었고 아마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을 거예요. 맨날 때렸죠. 싸대기 날리고 그랬었어요. 걔는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자기도 짐작은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맞았던 놈이 아니냐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짐작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는 과거 정식 씨에게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의 과거가 남자를 그토록 집요한 전화 테러를 하게 한 걸까? 다음 날 그가 다시 만남에 응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에는 그 042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전화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뭐 사실상 걔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절 건드는 걔가 제일 많이 생각나서 번호는 좀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SNS 같은 데서 뜨더라고. 그 SNS에서 봤을 때 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나한테 피해주고 잘 사는 게 싫었죠. 과거 자신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준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칠판에 낙서했다 지웠는데 그걸 또 따라 그려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꼰지르고 선생님한테? 네, 그러고서 계속 지우면 또 때리고 좀 뭐 생식기 같은 거 이런데 자꾸 제 여동생 물어보면서 이상한 질문하는 게 제일 짜증나죠. 뭐 어디에 X라는 이름이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행동이 스스로를 망친다는 생각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는 남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하면 사과를 받을 의향은 있으세요? 진작했을 때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저도 믿을 것 같은데 이제 못 믿겠네. 만약에 만나고 싶다 하면 만나보실 의향도 있으세요?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 남자의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정식 씨가 사과의 말을 건넸으면 멈출 생각이었다는 남자. 하지만 정식 씨는 침묵의 전화를 걸어온 남자의 정체를 예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또 연락은 안 왔죠?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이후로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이번에. 이게 어디야?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기억나는 친구예요? 예, 기억은 조금 있어요. 애들한테 따돌림을 많이 당했던 친구긴 친구인데 일단은 저희가 알게 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일단 같은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괴롭힘을 당했다. 우린 남자와 나눈 대화를 부부에게 전했습니다. 2년간 가족을 괴롭혔던 전화 테러의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니. 정식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근데 좀 중학교 때 그런 장난을 치고 좀 괴롭혔던 적은 있으세요?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거의 다 장난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억으로 지금 계속 스트레스 받고 괴로웠다 하니까 이 친구는 그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너무 짓궂었던 거지, 장난이라고 해도. 그냥 그 기억으로 사는 거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는 할 말이 없고. 진짜 생각이 없었고 철도 없었을 때라 가지고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진짜 잘못했네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모르셨죠? 네, 하나도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할 줄 몰랐고 지금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 일은 좀 사과를 하고 싶네요. 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일로 이제 좀 만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직도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과거의 일 때문에 아직 많이 힘들어하는 남자에게 정식 씨는 영상으로 남아 15년 전 일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 내가 너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너를 괴롭혔었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너가 마음이 아픈지 나도 몰랐다가 이제 알았어. 내가 정중하게 너한테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모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최대한 노력한 거는 같아요. 성인은 그래도 충분히 받을만 해요.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 제 속을 열어봐야 아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좀 마음이 좀 풀리세요, 그래도? 네. 그런데 정작 사과를 받고 보니 허무하고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낭비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저 때문에 본 것 같아요. 걔 부인뿐만 아니라 배달로 장난쳤던 가게 사장님들한테도 사실 미안한 감정이 있죠. 자신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전화 부스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던 지난 2년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남자가 오늘은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머물 수 있길 우린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와이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